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국내 시장을 보면 웬일로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미장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전날에 미국 증시요. 그런데 코스피는 0.8%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동시효과에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은 반대로 동시효과에 또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닥은 빨간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오늘 저점에서 많이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도 보면 1%도 채 되지 않는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또 그동안 조금은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하이닉스가 2%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기업 다소 조금은 하락이 안정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네이버도 오늘 3%,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까지 모두 강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은 들쭉날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첨보하고 LNF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었네요. 그리고 게임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네요. 또 당일 추이로 보면 외국인이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매수세가 이어졌었고, 기관은 오전장에는 매도세가 있었다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동시효과까지 굉장히 크게 당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시장이 조금은 돌아설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쉬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급락이 나왔었지만 이번 주는 수급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반대로 삼성 SDI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지금 11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조금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이틀 만에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의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급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대한항공, 현대차,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은 2차전지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FNF,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S&P 500이 1% 하락이 나왔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1.7% 하락과 함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나스닥 지수가 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1300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 직전 저점하고 거의 동일 선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6%가 나왔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지금 일본 니케이는 2%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도 마이너스 0.3%, 반대로 상위 지수는 2%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를 제외한다면 미국, 일본, 대만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또 선방을 하는 것 같고, 어제도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선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록 오늘 중국 증시가 2%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투자의 매력이 반감이 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즉 3연임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 중국과 많은 국가들의 갈등, 그런 문제들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흥국 시장으로 포트에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 증시로 갈 수 있는 자금들이 코스피 코스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침공을 할 것이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메이저 세력 입장에서도 같은 신흥국 시장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만의 포트 비중을 줄이고 그 자금이 국내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까지 합치면 세 개의 국가가 신흥국 시장 내에서 가장 많은 포트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1번이 중국일 것이고 두 번째가 국내 아니면 대만일 텐데, 이쪽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은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추세는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내재가 되어 있는 만큼 한번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이 밤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시 30분부터 이때부터 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시간 늦게 개장을 하는 만큼 마감 시간도 1시간이 딜레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제도 미국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영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의 경기 여건이 지난 1970년대보다도 훨씬 좋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장기적인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영국의 파운드화도 급락을 했고 반사적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제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도 9,990원에서 만원을 돌파할 때 상당한 저항이 부딪힐 수도 있고, 반대로 만원대 가격에서 다시 9,000원대 가격으로 떨어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나스닥이 1300포인트거든요. 직전에도 10,000포인트에서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저점 대비 고점까지 거의 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0,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거의 2% 정도 지수가 더 밀리게 된다면 10,000포인트를 이탈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0포인트가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를 깰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깨게 될 경우에는 정말 급격한 투시 마카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의 위치도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정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것이고, 지난달에도 고용이 정말 잘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고용이 급격하게 꺾인다던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고용이 부진하다면 일정 부분 둔화가 되었다,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고용 보고서도 크게 부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오늘 밤에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국토부에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사우디 방문이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게 다시 앞당겨져서 아마 오늘 사우디로 출발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주 지원단에는 국토부를 포함해서 당연히 코트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주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수주단이 꾸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도 네옴시티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언급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이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거든요. 반면에 오늘 히림이라든지 또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유신, 세아특수강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사우디로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기대감이 꺼질 수도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감 하나만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3배까지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2배,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조심할 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수주를 따내는지 거기에 따라서 종목의 주가 흐름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섣불리 공략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오늘 실제로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 만큼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전장에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물론 오후장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는 작년 말쯤에 아마 작년 이맘때 되었었겠죠? 그때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주 이 업종들이 정말 큰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 거의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다시 가져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표준화하겠다는 포럼을 발족을 했고 이거는 정부와의 하나의 서비스로서 표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삼성전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를 위한 VR 기기 이 신제품을 또 전파 인증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에도 VR 기기 전파 등록을 마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합 등록을 받았고 결국 삼성전자가 볼 때도 미래 먹거리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VR 기기 이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잠깐 상승하고 다시 불이 꺼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꺼졌었고 그 시점에서 다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은 한 번쯤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점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시장 내 한정된 자금 내에서 이 자금이 순환하면서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온 뒤에 아직 며칠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가가 꺼지지 않고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같이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어요. 주말 내내 쌀쌀하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